화요일 예고한 대로 이제 고등학교 거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보셔야 됩니다. 고등수학 상.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에 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곱셈 공식하고 뭐 나머지 정리, 뭐 복소수 이런 애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네들한테 당장 와닿지가 않고, 지금 당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가 1학기 때 따끈따끈하게 그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때 이거 그대로 다시 나오고 거기다 또 살을 붙여가지고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그래서 2차 방정식부터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정립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딱 체계적으로 딱 정리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제 복습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빡세게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01쪽 내용 보시면요. 자, 2차 방정식 돼 있고 2차 방정식 잠깐 복습을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구성된 애로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죠? bc는 상관없죠. 그리고 는 0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치?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요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2차 방정식에 실근과 허근이라는 게 있죠. 자, 허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입니다. 원래 이거 전에 복소수란 단어로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만 일단 확인할게요. 그래서 실근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이제 숫자 체계라는 거를 우리가 중3 때 새롭게 중3 때 배웠잖아요. 이제 숫자 체계 대빵은 누구셨지? 실수셨거든요. 실수가 무슨 뜻이었죠? 리얼 넘버로서 실존하는 모든 숫자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실수가 뭘로 갈렸었지? 이제 우리가 유리수라는 애하고 끝이 있는 수, 끝이 없는 수 이렇게 갈렸었죠. 그리고 유리수 같은 경우는요, 두 개로 갈렸죠. 이제 또 유리수는 정수라는 애로 갈렸었고 분수, 소수라는 애로 갈렸었죠. 그치? 자, 그리고 정수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갈린다고 했었지. 그래서 플러스일 땐 자연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의 숫자 체계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근이라는 게 그 x 값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x 값들이 이제 자연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이라는 게. 그래서 실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실수인 근이에요. 근은 근인데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실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허근은 안 배운 거니까 아직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요. 이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다룰 거야. 여기만 딱 연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푼다 해가지고 쌤이 이제 전에 알려준 적은 있었는데 이게 좀 큰 틀. 왜냐면 중학교 3학년에 그 2차 방정식이 되게 넓게 포진돼 있었거든요. 개념들이. 근데 고등학교는 그걸 싹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2차 방정식 푼다는 x값을 구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쌤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x값이라고 하면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었죠? 해를 구하는 거였고요. 해랑 같은 말이 근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 x값을 구한다.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전부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딱 정리를 합니다. 얘들아, 2차 방정식 푸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거 있죠.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할 수가 있고요. 해나 x값이나. 아니면 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근의 공식이에요. 자, 근의 공식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근의 공식 같은 경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에서 인수분해 안 될 때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그때 우리가 x라는 걸 구하는, 즉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애가 있었죠. 이게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고 우리 아가들은 얘뿐만 아니라 하나 더 반드시 알아야 됐었죠. 이게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면 이제 짝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에서 쓰는 거였지? 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짝수일 때 쓰는 거였죠. 그럼 짝수일 때는 그때 그 식이 어떻게 나냐면 x는 a분의 2로 나눈 거 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구성되는 거였죠. 이게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고 이게 짝수 공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 2차 방정식을 푼다. x값을 구하는 것이고 해를 구하는 것이고 근을 구하는 것인데 그걸 푸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딱 그 내용만 딱 기억하라면 돼요. 여기서 그 내용이 저렇게 101쪽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02쪽 넘어가시면요. 자, 102쪽은 이제 그 개념 원리 익히기라고 해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이거 원래 쌤이 고등학교 애들 들어가면 이거 알아서 숙제라고 하고 넘기는데요. 자, 홀수 번호만 해가지고 같이 풀어봅시다. 홀수 번호만 풀게요. 자, 그래서 거기 112번에 자, 괄호 1번을 봅시다. 자, 괄호 1번을 보시면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를 푼다라고 돼 있을 때 인수분해를 풀라고 돼 있죠. x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2x로 묶이지. 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이렇게 묶는 과정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2x로 묶이죠. 그러면은 x-3까지가 되고 는제로가 되죠. 그럼 얘의 근을 찾게 되면요. x는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 또는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려면 2x가 0이려면 양쪽에다 그냥 2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x는 0이잖아. 그치? 자, x-3이 0이려면 마이너스 3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근이 나오고요. 자, 괄호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판 깔아가지고 하는 거였지? 곱해서 2 되는 거.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대각선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마이너스 3 쓰고 1 쓰면 되는 거였지. 그러면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2분의 1 곱해주셔서 x는 2분의 3이라고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려면요. x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거 뭐 금방 할 수 있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같은 경우는요. 자, 괄호 5번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조금 익숙해지면 좋긴 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4를 제곱하기 전의 상태는 2죠. 1을 제곱하기 전의 상태는 1이지. 그럼 둘이 곱하면 2지. 걷다 2 곱하면 나와? 4가 나오지. 아, 이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2x-1의 제곱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전개시키시면 얘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이제 근차되는 거니까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2x-1이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시면 2x는 1이고요. 양쪽에 2분의 1 곱해서 x는 2분의 1까지가 나오겠지. 이거를 뭐라 불러? 왜 근이 하나밖에 없어? 아, 중근이라고 형태로 존재하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 겁니다. 그대로 다시 한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됐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인수분해 이용해라, 근해 공식 이용해라 이런 말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거는 뭘로 풀래? 이거는 뭘로 풀래? 이거는 뭘로 풀래? 알아서 세팅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근데 116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안 해야 될 거 좀 체크할게요. 왜냐면 아직 허근이란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너네가 아직 모르거든. 그래서 그걸 빼고 좀 풀게요. 그래서 괄호 2번 빼시고요. 괄호 3번 빼시고요. 괄호 5번 빼시면 돼요. 다시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5번 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하고는 딱 한 문제만 할게요. 괄호 1번만 합시다. 아니다. 괄호 6번만 합시다. 쌤하고는. 자, 괄호 6번을 보시면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더하기 1은 0이라고 돼 있거든? 야, 그럼 얘를 할 때 이거 인수분해가 보여? 야, 몇 곱하고 몇 곱해가지고 이거 보여? 이 2루트 3이?
안 보이지?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근해 공식이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사실 만능이야, 만능. 근데 근해 공식은 좀 식이 길잖아. 그래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로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싶은 거는 이제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표현 안 되고, 인수분해로 했을 때 너무 복잡하면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인수분해로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해. 안 된 때가 많아.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치?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갈 건데, 여기가 2루트 3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우리는 짝수 공식이란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x는 아까 썼죠?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 b라는 것은 2로 나눈 거. 그래서 4분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마이너스 b니까 루트 3.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제곱하시면 3이고요. 둘이 곱하면은 4가 되겠죠. 그거 빼기 4지. 뭐야. 아유, 잘못 썼네. 갑자기? 안 배웠다. 허근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고,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c가 마이너스 4지? 그럼 플러스 4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대로예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식이 조금 이제 복잡하죠, 전보다. 전에는 막 뭔가 딱딱딱 떨어지게 나왔잖아. 근데 이제는 딱딱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갑자기 여기 루트 3이 등장했고. 됐죠? 자, 다음. 자, 이제 103 쪽으로 합시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조금 어려워지는 거. 계산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면 편해. 자, 그럼 괄호 1번 봅시다. 자, x-2 곱하기, 자,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2차 방정식을 풀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근해 공식이 되는지 하기도 전에 식이 일단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요. 자, 2x제곱. 그리고 문제 보면 알다시피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지. 인수분해 써라, 근해 공식 써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럼 2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너네 이렇게 다 수준 맞춰줄게요. 곱하면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가 돼요. 계산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요, 완전 제곱이니까 제곱 쓰고 둘이 곱해서 2 쓰고 빼기 1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얘네들을 싹 다 넘기면요,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자, 6x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9x. 이거는 플러스 8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쁘게 정리해놨지. 자, 그럼 얘에서 이제 너네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쓸까? 근해 공식을 쓸까? 인수분해 쓰겠죠? 자, 왜냐면, 자, 곱해서 마이너스 10 되는 건 마이너스 10하고 1이 있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0 곱하기 x 플러스 1은 0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x는 1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0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근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밑에 확인 체크는 당연히 너네들한테 다 숙제입니다.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은, 자,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1까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자, 분모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분모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럼 분모를 없애려면 전체다가 몇을 곱해버릴까요? 6을 곱해버립시다. 그럼 2도 사라지고 3도 사라지겠죠. 자, 그럼 2하고 6하고 곱하면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주시면 3x제곱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자, 3하고 6하고 곱하면 2죠. 그럼 2니까 2를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고, 자,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분모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6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6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넘겨주시면,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쳐다봤을 때 얘는 인수분해가 절대 안 되죠. 곱해서 9되고 더해서 4가 되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돼? 근해 공식이란 걸 써줘야 되지. 그럼 근해 공식을 쓸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지금 4라는 게 보여요. 그럼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자, 여기가 1이니까 뭐 1분의 할 필요 없죠. 자, 그럼 2로 나누면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제곱을 하면 4가 될 것이고요. ac를 하면 9죠. 그리고 걷다 빼기를 하잖아. 그럼 빼기 9가 되겠지. 이상해.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까지가 되겠죠. 쌤,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배운 내용이에요. 앞에 그 허수라는 그 파트인데, 일단 지금 우리가 그걸 안 배웠잖아. 그래서 답을 이렇게만 일단 적어둡시다. 거기는 이제 해설지 보시면요. 거기 밑에 해설지 보면은 여기가 이제 I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거는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필수제 1번까지 됐고, 자, 필수제 2번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할 수준은 안 돼. 그래서 2번에 일단 건너뛸게요. 그럼 너네들의 숙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103쪽에, 자, 117번만 하시면 됩니다. 117번만. 118번은 안 하셔도 돼요. 118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X라고 해가지고 안 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본격적인 내신 대비할 때 돌아올 거잖아. 자, 그때 다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거부터 연습이 돼야 돼, 우린 다시. 너네 기억이 안 좋잖아. 다 까먹잖아.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104쪽입니다. 자, 104쪽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뭐 해봤자 20분도 안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지금 영상 올라가는 게 아마 20분도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고 너네들 연습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서 하자마자 바로 어려워져 버리면 너네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조금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일 거를. 자, 그럼 봐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X,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A-1은 0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근데 얘의 한근이 몇이랍니까?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실수 A를 구하고요. 또 다른 한근을 구하래지.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기계적으로 쌤이 너네들한테 주입을 시켰던 게 있죠. 자, 해라는 말은 근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거 고3 때까지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써 나오죠? 해라는 말은 근이라는 말과 같고 x라는 말과 같다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를 문제에서 줬지. 몇이라고? 1이라고 줬지. 그럼 너네들은 뭘 하면 되냐면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쌤,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쌤한테 안 배웠는데도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줘야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뭘 할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강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고3 때까지도 계속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x가 1이 근이라고 돼 있죠. 쌤, x는 1이라고 안 써있는데요? 근이라는 말하고 x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x는 1.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1의 제곱은 1이지? 그래서 a-1.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까지 되겠죠. 이것도 전개 안 한 친구 있다니 전개해줘야 된다잉. 그리고 2도 전개하시게 되면요. 2a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고 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a 더하기 2a는 3a. 사라지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a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건 불편해. 그래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a를 구한다, a를 푼다, 근을 구한다. 같은 말이지?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 근의 공식이 되니 라는 걸 했을 때 인수분해가 좀 더 편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곱해서 2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건 a-1하고 a-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 또는 2가 되겠지. 그럼 a를 구했어요. 근데 잘 봐. a가 그럼 2개일까라고 해설지를 봤더니 a는 하나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 뭐였죠?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딱 언급을 했잖아.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x제곱의 개수가 절대 0이면 안 되지. 근데 a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a가 1이면 안 돼. 그래서 a는 몇이야? 2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2를 이제 대입할게요. 자,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자, x제곱이라고 적힐 것이고요. 자, 이건 4 빼기 1이니까 빼기 3x고요. 자, 얘는요, 플러스 2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또 되죠. x-1 곱하기 x-1은 0으로. 그럼 그는 x는 1 또는 2가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근을 구하래지. 왜? 문제에서 몇이라는 근을 줬었어, 처음에. 1이라는 근을 줬었잖아. 그러면은 또 다른 한 근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가 2고 x도 2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104쪽 밑에 확인 체크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거는 x라, 해다 다 같은 말이고 결국 우리 핵심 포인트는 문제에서 줬으면 대입을 해달라.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인수분해를 풀지 근해 공식을 쓸지는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어떤 게 더 편할까라는 아이디어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그 119번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20번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자, 이제 119번을 보시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더 마이너스 3a 그리고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이 1하고 비례되어 있죠. 근을 몇 개나 줬어요? 2개나 줬죠. 자, 이제 여기서 너네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되게 강조할 게 많습니다. 자, 문제에서 끝을 보면요. a하고 b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을 더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a하고 b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너네들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문자를 몇 개 구해야 되죠? 2개 구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식이 2개 필요해요.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대입을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로 따지면요. 점이 2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둘둘둘둘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문제를 봐봐.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두 근을 줬지. 1하고 B라고 줬지. 근을 몇 개 줬어? 2개 줬지. 그럼 우린 대입을 몇 번 할 수 있어? 2번을 했지. 왜? 문자 2개 구해야 되고 식이 2개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입을 2번 할 거야. 뭐와 뭐를? 1하고 B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1을 먼저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자, 1 더하기 A. 자, 그리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5까지가 나와요. 그게 0입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은 0까지가 되므로 A를 구하시게 되면 3이 나와요. 조금 빨리 쓸게요. 자, 그럼 A라는 걸 벌써 구했어요. 자, 그럼 거기 이제 2차 이제 또 뭘 넣을 거예요? X에다가 B를 넣을 거죠. 자, 그럼 B를 넣게 되면요. 자,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A, B인데 A가 3이잖아. 3B. 그 다음에 A가 그 뭐니?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면은 B 플러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근데 B는 그럼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B라는 것은요. 문제에 써있다시피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근이 1하고 B래잖아. 근데 B가 또 1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두 근이 1하고 B니까 둘은 지금 다른 거거든. 그래서 1이 아니라 B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럼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그 둘을 뭐 해달래? 더 해달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짓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고3 때까지 이 짓거리 계속 하거든요. 일단 쌤하고 이제 개념 원리를 했던 친구들,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쌤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이 말 계속 많이 들었을 거야. 뭐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이 말을 계속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김없이 나온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105쪽 내용은요, 너네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요. 절대값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쫙 읊어줘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 아직 너네가 이해하지 못해서 105쪽도 마찬가지로 따로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X를 칠 건데 그 X라는 게 전부 다 치는 게 아니라 할 겁니다. 이 문제. 알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딜 가시면 되냐면 106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번 수업은. 자, 그럼 106쪽을 가시면요. 자, 2차 방정식이 이제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림을 하나 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화단이 나와 있죠. 이거 너네 내신할 때도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았던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자, 문제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돌며 만들었대요. 자, 이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12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폭이 일정한 아 모양의 자 이제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m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꽃밭의 넓이가 100m라는 거죠. 이때 길의 폭이 몇 미터인지 구하래죠. 자, 밑줄. 길의 폭이 몇 미터.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항상 x로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길의 폭이죠. 그럼 여기 폭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x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얘를 갖다 붙이죠. 갖다 붙여서 빨간색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갖다 붙여서 요렇게 우리가 만들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럼 이 넓이가 결국 몇 미터라는 거예요? 100m라는 거죠. 100m 제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찾아내는 거니까 자, 여기가 12-x가 되겠지? 이 폭이 지금 x니까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12-x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풀 때 그거거든요. 이거 정사각형이지, 빨간색이 지금. 12-x, 12-x 같잖아, 길이가.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란 말이야. 약간 제곱해서 100 되는 게 뭐가 있니? 10이지. 그래서 x가 2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계산대로 하시면요. 자, 12-x, 요걸 제곱한 게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그게 지금 100이 나오면 되거든요. 넓이니까. 자, 그럼 얘를 전개해 주시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44예요. 그리고 넘어오시면요. 마이너스 100은 0이 돼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4는 0이 됩니다. 그럼 얘가요.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곱해서 44, 더해서 24. 22하고 2가 있죠. 그래서 x-2 곱하기 x-22. 그럼 x라는 애는요, 결국 2 또는 22가 나오게 돼요. 야, 근데 x가 22가 말이 안 돼. 22면은, 야, 폭이 22m, 여기가 12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폭이 22m야.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고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르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아무튼 어찌됐든 x가 2라는 건 똑같은 사실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06쪽에 확인 체크 123번하고 124번 아마 익숙한 문제여서 풀 때 별로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106쪽까지만 이렇게 다뤘고요. 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07쪽은 교육과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내신 때 쌤이 내년에 너네들이 조금 이제 개념이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추가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서 거기 이제 108쪽에 이제 판별식이란 걸 할 건데요. 이거 지금 수업 안 합니다. 또 쫄지 마세요. 거기에 판별식은 쌤이 이제 그 2차 방정식 할 때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안 써 있었어. 하지만 이거를 판별식이다 해가지고 뭐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제곱만 4AC 있죠. 걔 이름이 원래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게 다시 판별식이라고 불리는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것까지 자세하게 다 설명할 예정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꼭 지금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숙제가 어디였냐면은 102쪽에 자, 115번에 쌤이 홀수번호 한번 풀었죠. 그럼 너네 짝수번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16번에 2번하고 3번하고 5번 안 하시고 나머지 다 하시면 되고요. 자, 103쪽은 117번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117번만. 그리고 104쪽 하시고, 그 다음 105쪽 안 하고요. 그 다음 106쪽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